네, 반갑습니다. 김영기 미국 변호사입니다. 이번 동영상은 또 로스쿨 탑14 합격 소식 있어서 어, 알려드립니다. 기쁨을 함께 공유하고자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탑14 로스쿨 합격은요, 가문의 영광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재들이 모이는 이 프로그램에 탑14에 들어가기 위해서 진짜로 경쟁이 치열한데요. 전 세계에서 이 탑14 로스쿨 나왔다라는 그 이력은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공의 척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지타운 로스쿨 합격했고요. 네, 어제 전해온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또 UCLA 로스쿨 합격 소식이네요. UCLA 로스쿨 합격하고 장학금 2만 불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LLM은 법대 출신이 주로 지원하는데요. 이 전 세계 법조인들이 이 탑14이라는 이 가문의 영광, 그리고 자신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이 성공의 보증수표, 이 탑14 로스쿨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입학 경쟁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중에서 탑14을 합격했는데 그것도 장학금 2만 불까지 오퍼를 받아서 정말로 축하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또 조지타운 로스쿨 합격하고요. 탑14 그리고 장학금 받은 또 저희 준비생 연구생이 있죠. 그리고 그 연구생은 유펜 로스쿨 탑14 중에서도 랭킹이 훨씬 더 높은 유펜 로스쿨 어드미션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참 그 두 연구생 둘 다 똑같은 코아벨스 연구생인데요. 약간 스펙을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번에 UCLA 로스쿨 합격하고 장학금 받은 연구생 이 준비생은요, 40대 초반이고요.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이고요. 또 변호사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그 조지타운 로스쿨에서 합격하고 장학금을 3만 몇천 불 받은 지원자는요, 30대 중반이고요. 주부고요.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아니지만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요, 한국에서는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가 스펙을 더 알아줍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변호사인 경우 아닌 경우 차이가 없고, 이 경우엔 변호사 아닌 지원자가 11과목을 이수했어요. 미국 법을. 그리고 변호사인 경우는 5과목을 이수했습니다. 그리고 토플 성적이 변호사 아닌 경우가 매우 높고요. 변호사인 경우는 토플 성적이 그보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인터뷰를 하는데 변호사 아닌 그 지원자는요, 영어 1대1 레슨을 또 하면서 또 집단 영어 라이브 클래스에 참여해서 토론을 잘할 정도로 영어 수준이 뛰어납니다. 반면에 서울법대 나온 변호사는 그 정도로 아직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결과를 보면 서울법대 출신의 변호사가 미국법 5과목을 이수했고 UCLA 합격했고요. 탑14 그리고 장학금 2만 불. 그리고 변호사 아닌 지원자는 연대법대를 나온 30대 중반의 주부맘인데 직장에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고요. 미국법을 11과목을 이수했습니다. 2배 이상 이수했고 영어 토론 수준이 높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스펙을 비교해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걸로는 알 수 없지만 지난 25년 동안 보면요. 미국 러스쿨 어드미션 그 심사할 때 변호사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별로 없는 거를 그동안 확인해 왔어요. 네. 한국에서는 차이가 심한데요. 미국 러스쿨 입학 심사 때는 그런 차이는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탑 14의 두 군데에는요. 변호사 아니면 어드미션을 안 주는 곳이 있어요. 네. 탑 14 중에 두 군데는. 그러니까 지금 유펜이나 네, 다른 탑 14에서 어드미션 받은 그 지원자가요. 두 군데는 변호사가 아니라고 리젝을 당한 거 보면 네, 탑 14에서 네, 변호사를 선호하는 곳도 두 군데나 된다. 네, 그거를 알 수 있고요.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네, 변호사이든 네, 법대를 나왔든 미국 법 과목을 누가 더 이수를 많이 했느냐. 그리고 영어로 이 법에 대한 토론을 네, 룰을 팩트에 어플라이하는 그런 수준이 누가 더 높은가 그걸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해 왔어요. 그렇다면 서울법대 나오고 변호사이면서 미국법 과목을 최대한 많이 이수하고 영어도 잘한 경우는 최강이 되겠죠. 네. 그런데 또 서울법대 나오고 변호사이면서 미국법 과목을 많이 이수하고 영어가 아주 센 경우가 또 드물어요. 그래서 미국 러스쿨에서는 네, 최대한 미국법에 대해서 누가 더 이 판결문 분석을 잘하고 소크라틱 클래스 디스커션을 잘하는지 그것이 전 세계에 모인 그 뛰어난 그 나라마다의 최고의 수재들 법조인들 사이에서 클래스 토론을 진행할 때 자극을 주는 교육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 지원자를 최대한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동안 탑 14 러스쿨 합격자 중에서요. 변호사 출신보다 변호사 출신 아닌 경우가 코아벨스에는 더 많았어요. 네, 상당히 이례적이죠. 네, 코아벨스에서 준비하지 않은 경우는 똑같이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호사 출신이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하지만 미국 법을 준비했다고 하는 경우에는 누가 더 많이 이수했는지, 누가 더 판결문 분석을 영어로 하는 토론 실력이 뛰어난지, 네, 이 미국 사건의 어플라이 능력이 누가 뛰어난지 이런 거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요. 네,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변호사인 경우에 코아벨스에서 준비한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들, 한국의 변호사들, 법조인들하고 경쟁했을 때 또 월등히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하버드 러스쿨, 네, 하버드 러스쿨 어드미션 받은 경우는 다른 법조인들하고 경쟁해서 어드미션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하버드 러스쿨에서 어드미션 받은 연구생들은 다 한국 법조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또 특이한 점은 예일 러스쿨은 법조인하고 경쟁해서 네, 비법조인이 또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따라서 관건은 그렇습니다. 스펙이 같다면 판결문 분석 능력을 영어로 하는데 누가 더 뛰어나느냐가 제일 중요한 심사 팩터인 것 같고요. 또 변호사냐 아니냐 그랬을 때는 두 군데는 변호사만이 어드미션을 주는 것이고 또 하버드 러스쿨은 여태까지 변호사만 어드미션을 줬고요. 그 외에는 네, 14군데 중에 하버드는 변호사들만 어드미션 받았고 두 군데는 변호사만 선호했고 따라서 14군데 중에서 3군데를 빼면 11군데는 변호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가 더 미국 판결문으로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네, 그것이
탑 14 로스쿨 합격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오늘 동영상을 마감하는데 다시 한번 UCLA 탑 14 로스쿨 가문의 영광, 네, 거기다가 2만 불 장학금까지 받은 저의 연구생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노스웨스턴 인터뷰도 있으니까 또 좋은 소식 기대하고요. 아직도 하버드 러스쿨부터 예일 러스쿨 3월 달에 계속 또 결과가 나오니까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는 많은 지원자분들도요. 잘 참조하셔서 이왕이면 잘 내가 준비한다면 나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이 성공의 척도 탑 14 러스쿨 출신, 그리고 그것은 가문의 영광, 그리고 러스쿨 가서는 한국의 국익을 선양하는 길이 된다는 거. 와우, 한국 출신이 저렇게 잘하는구나, 놀랍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드리면서 이 동영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